제가 그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장, 요새 말하면 소위 문고리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였냐면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가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막상 정상회담을 합의해놓고도 테이블에 앉아서는 딴소리를 했어요. 13일 날 순안공항에 도착한 그날은 공항에서만 환영 세리머니만 하지 실제로 회담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게 그 전날 공항에 도착했던 역사적 순안공항에 이를 보도한 한국 신문들을 저는 그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당시 국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전날 그 평양 1차 이 상봉 장면을 실은 막 대서특필한 호의 신문들을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보내라고 제가 이제 전통을 때렸죠. 그래서 아침 조간신문을 다 걷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외교 파우치로 판문점으로 육로로 평양에 오는데 저는 이게 언제 오나 하는데 점심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가 2시 좀 넘어서 1차 회담하고 좀 냉랭했던 그 시점에 나올 때 제가 입구에 이걸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걸 보라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라. 얼마나 열렬히 남쪽 사람들이,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가를 느껴보라. 그래서 대구 경북에 나타났던 전 일련의 그런 사건들은 돌출 사건이고 전혀 본질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이 신문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게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제호만 있고 일면 전면에 글자 한자가 없었어요. 그냥 사진만 실었어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김 대통령도 내 평생에 신문 일면에 글자 하나 없이 사진만 가지고 이 전면을 장식한 건 처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이 뒤에 이 양반은 경호군관이고 제 파트너가 요 뒤에 있었어요. 김정일 문고리. 그 한 사람한테 이거 다 챙기라고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속개가 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이건 뭐 제 버전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쓰리노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방문해서 미국을 가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금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 흡수, 일방적인 통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해 오지 않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1차적인 호응을 해왔고 대화가 진척이 됐고 상당 부분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의 일시적 황금기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강할 때는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새 신문지상에 북한이 사라져 버렸죠. 갑자기. 북한이 도발을 멈췄죠.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독설 안 하죠. 그런 안보 위기가 해결됐습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위협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잖아요. 미국의 군사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적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항공모함 지금 미국 전략자산들 지금 동해에 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핵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핵무기는 가공할 무기고 위협적인 무기인데도 미국이 영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죠. 영국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핵 무장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국민들이 영국에 대한 믿음처럼 막 강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에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그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안보라는 것이 핵무기의 존재 그 자체, 군사력의 강도 그 자체에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안보 딜레마나 안보 대치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안보가 갖고 있는 위기나 위험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극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왔던 것은, 그리고 그 안보 핵전쟁 불사 정도까지의 그런 상승적인 위기 고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신정부하고 김정은 정권의 서로 맞대결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의 전쟁이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고 있어요. 철도 연결. 우리도 굉장한 이익을 봅니다. 이 철도로 가면은요, 시간, 비용도 절감되겠지만 안보 리스크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사우스 차이나시, 남중국해라고 그러나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이제 우리 앞바다다, 미국은 공해다. 공공 바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해권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긴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건 왜 남중국해가 중요하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60%가 그걸로 지나갑니다. 중국, 유럽 수출, 한국, 일본의 유럽 수출과 에너지 수송,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일본과 한국은요, 에너지 수입의 90%를 바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천으로, 부산으로, 또 요코하마로, 후쿠오카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바다는 안전한 바다가 아니죠. 레드오션이에요, 정말. 근데 지금 이 북방 개척을 하고 나면요, 우리 이 수출 물량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에너지 공급이 해결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연결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이 수출 수익과 에너지를 어떻게 북한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 자체는 일리는 있죠. 북한이 인터럽트 해가지고 잠그거나 단절하거나 이걸 교란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연결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고 이 물동량의 통과의 경제적 이득이 북한에게도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은 전혀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북한은 저걸 잠그면 자기들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 김대중의 구상이고 노무현의 구상이고 문재인이 추구하는 신북방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위기를 우회하든지 극복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는 ODA 문제가 될 겁니다. 국제개발협력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단계가 다른 아주 저생산, 저소득 또 저발전 국가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윈윈 모델로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플러스 안보 위기도 해결해 나가고 또 민족 동지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또 사회적 통합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개발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군사 정치 중심의 그리고 군사 정치가 중요해요, 역시. 그러나 일변도에 거기에 사로잡힌 사고에서 자꾸 우리가 더 벗어나고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터닝 포인트 옵니다. 터닝 포인트 안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걸 맞을 준비를 해나가고 또 땡길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전쟁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대화의 모색, 새로운 우회적 교류 협력의 모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안보 옵세션 또 안보 프레임 일변도의 이런 교착 국면의 답답함을 우리 스스로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터닝 포인트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